대비 지수부터 시작할게요. 지수 1번 2 이상의 두 자연수 a와 n에 대하여 n제곱 a의 n제곱근의 세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fa라고 하자. f의 4 더하기 f의 27의 값은 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f의 4라는 값은 결국엔 어떻게 생긴 거냐? n 루트의 4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러면 이걸 바꿔주면 4의 n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n분의 3이죠. 따라서 2의 n분의 6이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죠. 그럼 그때 이 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결국 n은 누구의 약수이면 돼요? 이 6의 약수이면 되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6의 약수니까 1, 2, 3, 6까지 가능하고요. 4개죠. 따라서 f의 4 값은 그때의 최대값이니까 6이네요. 그래서 6이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27은 결국 n 루트 27 이것의 세제곱이고요. 이것도 바꿔주시면 27의 n분의 3, 27은 3의 세제곱이고요. 이것의 n분의 3제곱이니 3의 n분의 9가 되겠죠. 이것이 역시 자연수래요. 이때 될 수 있는 n의 값은 1, 3, 9, 9의 약수겠죠. 따라서 그때의 n의 최대값은 결국엔 9니까 9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6 더하기 9가 되고요. 15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지수함수 2번도 보시면 지수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직선이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어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쵸? y는 2x 플러스 k가 두 함수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8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자. PQ의 길이가 루트 5일 때 상수 k의 값은 이라고 그랬거든요. PQ의 길이가 루트 5라고 그랬는데 잘 보시면 이 점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가 그럼 나와요. 왜냐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기울기가 2인데 우리는 그럼 이 비율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비율이 그쵸 기울기잖아요. 그쵸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요거의 기울기의 비가 2라는 거예요. 그럼 1일 때 2의 비를 만족할 텐데 요 길이가 지금 루트 5라고 주어졌으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대 2인데 길이의 비가 1대 2잖아요. 근데 루트 5니까 이 길이가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1이고 2죠. 그럼 p 좌표를 1,2 x축의 방향 1만큼, y축의 방향 2만큼 평이동했더니 q 좌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 이제 좌표화하면 되죠. 그럼 p의 좌표를 내가 지금 p, 여기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3분의 2 플러스 p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이라고 주시면 이것이 1,2만큼 움직였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으니 2를 더해주시면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좌표가 요또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뭐 해주시면 돼요?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대입해 주시면 3분의 2에 p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는 값은요. 3분의 2에 p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p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우리는 요거는 p 플러스 3인데 p 플러스 2로 맞춰주려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에 p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p 플러스 2는 3분의 8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요거는 앞에 숫자 1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 있는 모양 그대로 냅두고 요 3분의 2에서 뭐만 빼면 돼요? 1만 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3분의 2에 p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계산해 주시면 얘는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3분의 2에 p 플러스 2 제곱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값이 1이려면 지수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되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그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러면 3분의 2에 p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은 3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누가 지나요?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다시 넣어주시면 3분의 5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 따라서 k의 값은 4를 넘겨주시면 4는 3분의 4, 3, 10이죠. 그래서 3분의 17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로그함수 문제도 보시면 로그함수 a가 1보다 크다인 실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는 2분의 1의 로그 a의 x-1 마이너스 2 gx는 로그 a분의 1의 x-2 플러스 1이다. 직선 y는 마이너스 2와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직선 x는 10과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하자. 삼각형 ACB의 넓이가 28일 때 A의 10제곱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네는 좌표를 주어졌으니까 좌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y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A 좌표를 보시면 우리는 얘가 누구예요? 이렇게 누구랑 만나는 점이에요? 지금 fx랑 만나는 점이죠. fx가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여기 뒤가 똑같아요. 따라서 2분의 1의 로그의 A의 x-1이 0이란 얘기죠.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는 결국에 진수가 얼마면 돼요? 이 진수가 1일 때 로그 값은 0이죠. 그래서 x-1이 1이기 때문에 x는 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2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요 좌표들만 좌표화할게요. B좌표는 fx 위에 있으니까 B좌표는 10이니까 10을 넣어주시면 여기다 10을 넣은 거예요. 10을 넣어주시면 2분의 1의 로그의 a의 9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다 또 c, gx죠. gx에다가 10을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다 10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로그의 a분의 1의 8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놓고 이제 넓이가 28일 때라고 했으니 넓이 공식을 쓸게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죠. BC의 길이니까 요 y좌표에서 2분의 1의 로그의 a의 9 마이너스 2에서 누굴 빼주시면 돼요? 요 y좌표를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로그의 a분의 1, 8,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라는 것은 여기의 높이기 때문에 여기가 2였죠. 여기는 10이었고요. 그럼 둘의 차이가 8이기 때문에 8을 써주시면 되죠. 이것이 얼마다? 2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2, 4 이렇게 약분되고요. 4, 7에 28 여기가 7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네도 계산해 주시면 요 2분의 1을 이렇게 뒤로 넘길 수 있죠. 그러면 로그 a의 9가 루트 9니까 3이 되겠죠. 3이고 얘네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 플러스 로그 a의 8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의 값이 지금 얼마다? 는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로그 a의 83, 24의 값은 넘겨주시면 7 더하기 3이 되니까 10이 되겠죠. 따라서 a의 10제곱은 24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의 10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도 보시면 a가 1보다 크다인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두 곡선 y는 a의 x-1제곱 y는 로그 a의 x-1을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곡선 y는 a의 x-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AB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S이다. 50 곱하기 S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얘네는 잘 보시면 얘네는 지수함수고 얘는 로그함수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밑이 심지어 똑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y는 a의 x의 그래프랑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얘네는 원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쵸? y는 x 역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 대칭일 거예요. 그런데 걔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썼죠. 그럼 얘도 어때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 얘네 둘은 요 y는 x에 대해 대칭인 것도 역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에 서로 대칭일 거예요. 즉 요 y는 a의 x-1 제곱과 y는 로그의 a의 x-1이라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더 연장선을 그려주면 결국 누구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y는 x-1이라는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이 1만큼 평이동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y는 x-1의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완전한 대칭이니까 요 a까지의 길이와 b까지의 길이가 같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2루트 2라고 했으니 요 절반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역시 높이가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연결을 해보시면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직선도 보시면 이 직선을 보시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단 말이에요. 그쵸? 같은데 그쵸? 이렇게 요만큼과 요만큼이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똑같죠. 비율이 똑같은데 여기가 루트 1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1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1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요 좌표, 요 가운데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립을 해주시면 y는 x-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연립을 할 거예요. 이 y는 3이 되고요. y는 2분의 3이죠. y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여기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3은 x-1이고요. x는 2분의 5가 되죠. 따라서 저기 둘이 만나는 좌표가 2분의 5, 2분의 3. 즉 여기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3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 길이와 요 비율의 관계에 의해서 우린 요 b의 좌표가 나오죠. 얘네는 y축을 1만큼 내려온 거고요. x축을 1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1만큼 갔으니까 2분의 7, y축을 1만큼 내려와서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b 좌표가 2분의 7, 2분의 1이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럼 이것을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y는 로그의 a에 x-1에 대입할 수 있겠죠. 넣어주시면 2분의 1은 로그 a에 2분의 7에서 1을 뺐으니까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2분의 1 제곱은요 2분의 5가 되고요. a를 알고 싶은 거니까 양변을 이렇게 똑같이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4분의 25예요까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찾았으니까 여기까지 찾고요. 우리 넓이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넓이는 이 A, B, C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주냐? 우리는 A, B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C라는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누구예요? 여기가 바로 높이죠. 이 높이를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럼 C좌표를 보시면 C좌표는 X가 0을 뜨니까 0 집어넣어 주시면 0,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A분의 1을 찾을 수 있죠. 왜냐면 A가 4분의 25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0, 25분의 4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점과 여기를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할게요. C좌표가 0, 25분의 4고요. 요거와 직선 누구예요? 요 직선 사이 거리죠. 요 직선, 그쵸? 요 직선 사이 거리니까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과의 거리를 구해줄 거예요.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구해주시면 루트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에 절대값에 x랑 y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0, 25분의 4,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높이죠. 루트 2분의 얘네는 25분의 100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5분의 96일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25 루트 2분의 96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5 루트 2분의 96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약분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약분돼요. 따라서 25분의 96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50S는요. 2가 약분되죠? 2가 곱해주면 되니까 96 곱하기 2가 돼서 여기 12, 9, 28, 192죠. 그래서 정답은 192입니다. 자, 5번도 보시면 삼각함수의 뜻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두 점 5하고 5-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두 원 5, 5-가 한 평면 위에 있다. 두 원 5하고 5-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각 A, O, B는 6분의 5파이이다. 원 5의 외부와 내부의 공통 부분을 S1, 마름모 이거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 빼기 S2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거에서 요거를 뺄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는 요 넓이를, 요 안에 껴져 있는 요 넓이를 S라고 둘게요. 그러면 S라고 두면 요 넓이를, 그쵸? 여기 A, O-B 이렇게 요만큼 껴져 있는 요 넓이를 S라고 칭할게요. 그러면 내가 결국에 S1 빼기 S2의 개념을요. S1 더하기 S에서 누구를 뺀 거라고 해도 돼요? S2 더하기 S를 뺀 거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S 더하기 S1이라는 넓이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볼 수 있고요. 그쵸? 요 원에서, 그쵸? 부채꼴을 보면 되고, 또 S2 더하기 S1은 이렇게 생긴 또 부채꼴의 넓이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S는 똑같이 지워지니까 요 값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S1 빼기 S2의 값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이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다 똑같은
마름모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름모니까 여기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네요. 여기도 6분의 5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의 값, 여기 마주보는 여기의 값은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합쳐서 한 바퀴가 2파이잖아요. 그럼 여기의 값은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2파이는 6분의 10이죠. 그래서 6분의 7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S1 더하기 S2는 요 넓이잖아요. 요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7파이인 부채꼴의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파이야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r제곱 세타 6분의 7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S2 더하기 S1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 크기가 6분의 5파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5파이 2분의 그쵸? 그래서 넓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요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계산해 주시면 326, 339 그러니까 4분의 21 파이 마이너스 326, 339 4분의 15파이가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4분의 6파이 약분해서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삼각함수와 그래프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곡선 Y는 A의 사인 B 파이 X가 그쵸 직선이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라고 하자. 삼각형 OAB의 넓이가 5이고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일단은 주기부터 찾을까요? 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인데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B파이죠. 얘로 나눠줬을 때문에 B분의 2로 주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얘네는 여기가 한 주기네요. 여기가 B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B분의 1이겠죠. 그럼 요 가운데 요 A의 점이 가장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2B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B의 좌표도 우리는 2B분의 1만큼 여기서 2B분의 1만큼 가면 되니까 2B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지금 OA의 기울기와 그쵸? 기울기 곱하기 OB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OA의 기울기는 A의 좌표가 지금 2B분의 1, A라는 걸 찾았고요. B의 좌표는 2B분의 5, A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OA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쵸? 원점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OB의 기울기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2AB 곱하기 5분의 2AB 즉 5분의 4 A제곱 B제곱 값이 4분의 5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A제곱 B제곱 값이 4분의 5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 B의 값은 4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랑 B는 다 양수이기 때문에 두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4분의 5만 나오면 된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가 5라고 그랬어요. 그럼 넓이를 또 생각해 주시면 넓이라는 건 여기죠. 요게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요 A와 B 차이니까 우리는 2B 빼기 4죠. 2B 빼기 4니까 2B분의 4니까 2B분의 4 B분의 2, 즉 주기, 한 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분의 2 곱하기 그 높이가 A죠? 이렇게 써주시면 B분의 A네요. 이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라고 그랬죠. 5다 이렇게 썼으니 따라서 A는 5B예요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A, B의 값이 4분의 5였으니까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넣어줄 수 있죠. B자리 대신에 5B를 집어넣어 주시면 5B 제곱은 4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 제곱이 4분의 1이네요. B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B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A 값은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값은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계산해 주시면 2분의 6이니까 3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삼각 방부등식 문제도 보시면 7번 x가 0하고 2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 이것의 모든 해의 합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애는 당연히 뭐 해주시면 돼요? 코사인을 고치는 거죠. 왜냐면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다. 그럼 넣어주시면 3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5의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전개해주시면 3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x 플러스 5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다.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3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사인 x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1에 2,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사인 x는 3분의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 주시면 사인 x가 2가 되는 경우는 없죠. 사인 x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2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0부터 2파이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죠. 요 좌표를 써주시면 우린 요거하고 요건데 요것의 해의 합이에요. 그럼 얘는 파이를 기준으로 요만큼 온 거죠. 요만큼 온 거고 얘는 2파이를 기준으로 요만큼 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파이 플러스 별이라고 둔다면 얘는 2파이 마이너스 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의 해의 합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파이 플러스 별과 2파이 마이너스 별의 합이다. 그래서 별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4파이죠. 그래서 정답은 3파이 5번입니다. 보시면 x가 0하고 2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파이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의 모든 애의 합은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네도 각변환에 의해서 얘네를 바꿔주면 얘네는 파이에서 좀 더 같기 때문에 사인 x가 되고 파이에서 더 같기 때문에 3,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 이제 코사인도 사인으로 바꿔주면 2로 묶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이렇게 없어지고 얘네가 사인 x 마이너스를 떼어주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는 0이 되니까 얘네를 사인 x로 묶어주시면 2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따라서 사인 x는 0이거나 또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0부터 2파이까지인데 0도 들어가지 않고 2파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뻥뻥 뚫려주면 여기서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여기죠. 여기서 y는 0인데 얘랑 만나는 점은 0하고 2파이도 있지만 0하고 2파이는 포함하지 않아요. 여기서 등호가 없죠. 그래서 우린 누구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 파이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요걸 때 x는 파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또 2분의 1하고 만나는 점을 볼까요? 2분의 1하고 만나는 요 값은 특수각이죠. 사인은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와 우린 요만큼의 간격과 요만큼의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파이에서 덜 간 6분의 5파이. 그쵸?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걸 때는 x의 값이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가 되죠. 그래서 모든 해의 합은 요거 3개의 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둘이 더한 게 파이고 얘가 파이죠. 더해주시면 2파이가 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도 보시면 9번. 이렇게 t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의 값과 코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의 값을 곱시 0이 되는 실근 중에서 집합 x가 0에서 4까지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고요. 보면 t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래서 보시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같이 그려줄 거고요. 그쵸? 같이 보는 거니까. 일단은 먼저 보시면 결국엔 주기를 먼저 볼 거예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주기가 어차피 똑같이 2파이니까 2파이로 볼 거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2분의 파이죠.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4가 되죠. 그래서 한 주기가 4인 그래프고 0부터 4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한 주기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사인 그래프는 그쵸 길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이렇게 똑같이 여기가 4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여기가 3일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미리 복사를 해 놓을 거예요. 기니 D를 풀 거라서 기니 D를 위해서 붙여놓고 같이 그 다음에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기억 t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1은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 만나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t를 이렇게 딱 그렸으면 그쵸? 그래서 y는 t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하고 만나는 점은 이렇게 4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요게 바로 알파 t라는 값이고요. 제일 뒤에 나오는 요게 바로 베타 t라는 값이죠. 그래서 알파 t하고 베타 t를 구할 때 우리는 사인 코사인이 결국엔 똑같은 그래프잖아요. 같은 그래프인데 그 사인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t의 요만큼 오는 가와 그쵸. 베타 t에서 요만큼 덜 간 거의 값이 어떻다? 같다는 거죠. 그죠. 요만큼의 모양이 같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알파 t라는 것은 1에서 얼만큼 갔어요 라고 할 수 있고 베타 t라는 것은 4에서 그 알파 t가 간 만큼 덜 갔어요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t 더하기 베타 t의 값을 구해주시면 1 플러스 별 더하기 4 마이너스 별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이 5가 되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니은도 보시면 도 볼게요. 이은도 보시면 여기가 1, 2, 3, 4였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알파 t 빼기 베타 t가 알파 0 빼기 베타 0, 베타 0 빼기 알파 0과 같을 때 t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겠죠? t의 범위가 2분의 루트 2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린 요렇게 여기 둘이 만나는 점, 사인 코사인 값이 만나는 점이 결국에 값이 똑같을 때니까 45도 4분의 파일 때고요. 이때의 값이 2분의 루트 2겠죠. 그래서 요게 기준으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준으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왜냐면 t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무조건 둘의 차이가 5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때 뭐였어요? 이 알파가 1 플러스 별이면 얘네는 4 마이너스 별이에요.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래서 5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예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4 마이너스 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3 마이너스 2 별이라서 별의 값이 뭔지 모르니까 이 값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0에서 나오지 않을 거고 우리는 그러면 0부터 2분 루트 2까지냐 아니면 루트 2분의 루트 2부터 여기 1 사이까지냐 여기가 1이겠죠? 요 사이냐 이렇게 두 가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요 값이 뭔지를 먼저 찾아주시면 y는 0인 게 여기 그래프죠. 그쵸? 여기가 y는 0인 그래프고요. 만나는 점을 찾아주시면 여기예요. 4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기가 알파 0. 그쵸? 여기 3이 바로 맨 마지막에 맞다니까 베타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타 0 빼기 알파 0은 우리는 3 빼기 0이 되기 때문에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이 되는 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그러면 또 그려본다면 여기 사이에 그쵸? 0하고 2분의 루트 2 사이에 만약에 y는 t를 그렸어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 맨 처음 만나는 여기가 알파 t 그쵸? 여기 맨 마지막에 만나는 여기를 베타 t 이렇게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의 간격과 요만큼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간격과 요만큼의 간격이 똑같으니 우리는 이 베타 t를 3 플러스 알파 t예요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라는 값은 결국에 넘겨주면 되니까 3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같다라는 거 알겠네요. 그래서 t가 0하고 2분의 루트 2 사이면 그려지는 게 맞구나. 니은도 맞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는 안 그려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에서는 안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y는 t예요 라고 했으면 여기가 이번에 알파 t고요. 여기가 바로 베타 t죠. 그럼 여기 모양을 보시면 요만큼이 알파 t였다면 요만큼이 베타 t잖아요. 요 베타 t 값은 4에서 알파 t만큼 빠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도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4 마이너스 알파 t에다가 알파 t를 또 뺀 거잖아요. 그럼 4 마이너스 2 알파 t가 되고요. 이 값이 3이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범위 0하고 2분의 루트 2 그쵸? 2분의 루트 요 사이에서만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도 봐주시면 3, 4였어요. 이렇게. 자, 보면 알파 t1의 값과
알파 T2의 값이 같은 두 실수 T1, T2에 대하여 T2와 T1의 차이가 2분의 1이면 둘의 곱이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한번 그려주시면 알파 이렇게 알파 값이 서로 같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 만나는 값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요렇게 여기를 먼저 이렇게 같도록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가 바로 알파 T값 T1과 알파 T2의 값이 같아요 라고 보시면 되죠. 요 점과 요 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요렇게 그려진 여기가 T1일 거고 요렇게 그려진 여기가 T2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요 T2의 값이 누구냐? 여기는 똑같이 그 값을 똑같이 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요거는 누구랑 만나는 점이에요? 이 초록색 그래프는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 점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랑 만나는 점이 결국 T2고요. 여기는 사인 그래프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알파랑 만나는 게 T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T2 마이너스 T1의 값을 우리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나한테 구하라는 T1 곱하기 T2의 값도 사인 2분의 파이 알파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했어요? 이렇게 된 식에서 곱을 알고 싶으면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되죠. 양변을 제곱해 주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파이 알파 마이너스 2 그냥 사인부터 쓸게요. 파이 알파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의 2분의 파이 알파는 4분의 1이 되고요. 얘랑 더한 값이 1이라는 거 우린 알죠. 그러니까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의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의 값은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요. 2로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우리는 여기가 3이고 8이 되죠. 8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T1 곱하기 T2의 값은 8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값은 3분의 1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10번도 보시면 지금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A, B, C가 있대요. A, B와 B, C, CA의 길이의 B가 1대 2대 루트 2라고 했으니 우리는 A의 B의 길이를 A라고 둔다면 B, C의 길이는 2A, A, C의 길이는 루트 2A 이렇게 두면 되겠죠. 삼각형 외접어 있는 넓이가 2파이일 때, 28파이일 때 선분 CA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선분 CA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왕이면 가장 긴 변, 이제 A를 찾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A를 찾아서 루트 2배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가장 긴 변과 마주보는 각을 찾아주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우리는 각을 찾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밖에 못하죠. 이렇게 길이의 B가 다 나왔을 때는. 그럼 코사인 A를 이용해주면 2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2A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얘는 2 루트 2A 제곱분의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사인 A도 찾을 수 있어요. 사인 A는 얘를 제곱해주면 8분의 1이니까 우리는 더해서 1이 되죠.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코사인 제곱 A가 8분의 1이니까 우리는 사인 제곱 A는 8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삼각형에서의 각은 18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사인 값은 다 양수죠. 그래서 2 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쓸 수 있어요? 이 외접원의 넓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8, 즉 7, 4, 28이니까 2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지금 2A죠. 그러면 이거는 2 루트 2분의 루트 7분의 2A의 값은 루트 7분의 4 루트 2A고요. 얘가 2R이기 때문에 2 루트 7에다가 2배 해주니까 4 루트 7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러면 4 루트 2A라는 값이 루트 7을 갖다 곱해주면 7, 4, 28 이렇게 되겠죠. 약분이 되고요. 우리는 따라서 A라는 값은 루트 2분의 7이구나 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CA의 길이죠. 여기에요. 루트 2A예요. 따라서 루트 2A는 루트 2A라는 값은 우리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7만 남겠죠. 정답은 7입니다. 11번도 보시면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가 4고
그쵸?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5이고 코사인 BAC라는 값은 지금 여기 표시한 여기의 값이네요. 이거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의 점 D와 선분 BC 위의 점 E에 대하여 BAC, BAD, BED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우리는 선분 D 요 값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쵸? 요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이렇게 둘게요. 똑같은 요 각들을 다 세타라고 둔다면 우리는 A, B, D라는 삼각형에서 결국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죠? 요네가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쵸? 각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4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삼각형 A, B, 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세타는 여기를 두고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AD분의 4, 4, 16 플러스 AD의 제곱. 마주보는 16은 우린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주어졌어요? 지금 8분의 1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지워주고 428 이렇게 약분돼요. 따라서 AD의 제곱은 AD가 되고요. 우리는 길이니까 약분해줘도 되죠? AD는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도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BDC라는 요 삼각형이 요 BDC라는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린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주면 수직 몇 등분이 된다? 2등분이 된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수직 2등분까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BC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 B, C 전체 큰 삼각형을 보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선분 BC의 제곱은 바로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크게 볼 거니까. 제곱은 옆에 있는 거 16 플러스 25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러면 1, 41에 마이너스에 얘네가 지금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죠. 그럼 이렇게 약분을 내니까 5가 되고 계산해 주시면 36이네요. 따라서 BC의 길이는 얼마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가 6이라는 걸 나왔으니 우리는 요 절반은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얘네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쵸? 꼭지점을 내렸으니까 직각이었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루트에 4, 4, 16 마이너스 9라서 루트 7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을 볼 거예요. 요 삼각형을 보시면 요 삼각형이 결국에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를 보면 이렇게 요 삼각형을 보면 결국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BD 그쵸? 선분 DE분의 루트 7이라는 값이 결국 뭐랑 똑같아요? 사인 세타와 같죠. 근데 우리는 지금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알아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코사인 제곱 세타는 88의 64분의 1이고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64분의 63,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사인 세타는 걔네를 루트만 씌워주면 되죠. 각이 18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8분의 97의 63이가 3루트 7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D2분의 루트 7의 값이 얼마다? 8분의 3 루트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네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결국 D2라는 값은 우리는 뒤집어주면 되니까 3분의 8이 되더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이고 AC의 길이와 선분 AC하고 선분 BD가 평행할 때 AC 대 BD의 길이의 비가 1대2인 두 삼각형 ABC, ABD가 있다. 점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 H는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한다. 두 삼각형 ABC,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스몰 r, 라지 r이라고 할 때 4, 라지 r 제곱 마이너스 스몰 r 제곱 곱하기 사인의 각 CAB는 51이다. AC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요 AC 제곱이니까 여기를 X라고 둔다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BD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BD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EX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평행하다라고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여기 CAB의 값이 누구냐면 CAB가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줄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봤을 때 4 라지 아래 세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요 삼각형 ABC의 무슨 법칙을 쓰래요? 사인 법칙을 써야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사인 세타분의 걔와 마주보는 BC의 길이가 2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요? 2R의 사인 세타. 그러면 이 BC의 뭐를? 제곱은 4R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쓰면 돼요? ABD의 ABD라는 것은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사인 법칙 쓸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이용하냐? 얘네가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요 AC하고 BD의 길이가 BD의 선분이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가 연장선이죠. 요 연장선이 동의각이 되고요. 이 동의각이 세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의 값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BD에서 역시 사인 법칙을 쓴다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그거와 마주보는 AD의 길이는 2 라지 R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AD의 길이는 2 라지 R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각변환에 의해서 2 라지 R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AD의 제곱은 4R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요 주어진 식의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얘가 세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는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에서 누굴 뺀 거랑 똑같아요? 4 스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를 뺀 거에 똑같죠? 그럼 이게 바로 누구다? A, D의 제곱에서 누굴 뺀 거예요? B, C의 제곱 뺀 거고요. 이것이 51이다. 이렇게 주어진 값이다. 결국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서 주어지고 싶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요 식을 갖고 오자고요. 우리가 이제 AD의 제곱은 이걸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AD의 제곱을 어디서 갖고 오냐? 우리는 AD의 제곱은 요 삼각형의 무슨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 이번엔 ABD의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 선분 AD의 제곱은 4 더하기 4x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러면 2 곱하기 2x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뭐도 쓸 수 있어요? 삼각형 2번은 ABC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누구의 제곱은? BC의 제곱은 여기서 이번에 요거 BC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죠. BC의 제곱은 4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엔 여기다 정리를 해서 다시 쓸게요. AD의 제곱은 4x제곱에 플러스 4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요게 각변환에 의해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8x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뭐가 돼요? x제곱에 플러스 4에 얘네는 그냥 마이너스 4x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얘네를 빼라고 했으니까 빼주시면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이라는 것은 3x의 제곱에 플러스 12x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51이라는 값은 3x 제곱에 플러스 12x의 코사인 세타구나.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전에 삼각형을 보시면 아까 여기를 세타라고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직각이랬죠. 직각으로 내린 요 h라는 점이 여기의 길이를 1대 3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어요. 1대 3으로. 근데 여기 전체 길이가 2니까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요 A, CH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x분의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결국 2x분의 1의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린 요것을 이렇게 구한 요것을 여기 식에다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럼 넣어주시면 3x제곱에 플러스 12x에 곱하기 2x분의 1이 되고요. 계산해주시면 3x제곱 플러스 6이 되죠. 따라서 3x제곱은 6을 넘겨주시면
51에서 6을 빼면 되죠. 그러면 45가 되고요. x제곱은 15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가 x였잖아요. x의 제곱은 얼마다? 15다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정답은 15입니다. 13번도 같이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각 A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에 있는 점 D에 대하여 삼각형 사인의 BCD 사인 BCD는 여기네요. 여기의 각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요? 사인 값이 7분의 2 루트 7일 때 AD와 CD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줄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B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D를 A, CD를 이렇게 B라고 줄게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더하기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일단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이에요 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어요? 요 삼각형 BCD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네요. 누구를요? 사인 법칙 이용하면 BCD의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죠? 이것이 바로 2R이니까 이게 4루트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것은 4루트 7다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건데 사인 세타가 지금 7분의 2루트 7이에요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8이기 때문에 우린 요거의 길이는 8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우리 이제 나머지 B만 구하면 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BC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삼각형 ABC에서의 또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는 거죠. 사인 법칙을 해주시면 얘네도 요 A, B, C도 역시 큰 원,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니까 사인 법칙을 쓸 때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BC의 길이가 2R입니다. 얘가 4루트 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BC의 길이는 4루트 7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해주시면 2루트 2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길이가 2루트 21이죠. 그럼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제 뭘 쓸 수 있어요? 우리는 B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죠. 우리는 여기의 각도 알아요. 왜냐면 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죠. 내접하는 사각형의 크기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와 똑같죠?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해놓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누구에서요? BCD의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한다면 2 곱하기 8 곱하기 B분의 88에 64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요거 2제곱 2루트 21의 제곱이니까 4를 곱해주시면 84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2가 똑같이 약분되고요. 갖다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8b라는 값은 b제곱에 마이너스 64를 빼주시면 20이죠. 그래서 b제곱에 넘겨와서 8b 마이너스 20은 0. 10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0 또는 2인데 우리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이죠. 그래서 b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bd 더하기 CD의 값은 A 더하기 B랑 같고요. 그 값은 8 더하기 2이기 때문에 10이죠. 그래서 정답은 12번입니다. 14번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C에서 BC의 길이가 여기가 12루트 2고 코사인 CAB 요 각의 크기가 얼마일 때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3분의 1이래요. 코사인 값이. 그랬을 때 선분 A, B를 5대 4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5대 4로 내분했으니까 여기를 5K라고 두면 여기를 4K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CA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A, B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A, B가 요게 지름이죠. 요게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에서 요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었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선분
AB 길이 분의 선분 AC. 이게 바로 지금 코사인 세타고요. 얘가 3분의 1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우린 요거를 9K라고 뒀기 때문에 따라서 AC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K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럼 여기가 3K다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시면 빗변이 지금 9K죠. 9K의 제곱 81K 제곱은 옆에 있는 9K의 제곱 플러스 얘를 제곱해주면 144에다 2를 곱하니까 288이겠죠. 그래서 빼주시면 72K 제곱이 288이고요. 따라서 K 제곱은 4죠.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K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8, 여기의 길이가 10, 여기의 길이가 6이구나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각을 요 세타밖에 몰라요. 근데 삼각형 CAD의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요 CD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삼각형 누굴 가지고 ACD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코사인 법칙 이동하면 CD의 제곱은 66에 36, 10의 제곱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시면 되죠.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주었다고요? 3분의 1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3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136에서 3분의 1 빼기 40을 해주면 되니까 9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CD의 길이는 루트 96이니까 96이 소인수분해하면 4, 28, 4, 46, 4, 6 그러면 4 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4 루트 6까지 써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삼각형 ACD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어요? 3분의 1이었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1이고 사인 제곱 세타는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9분의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삼각형은 18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의 각만 있죠. 이렇게 3분의 2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인 법칙 써주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CD의 길이는 2라지 R인 거죠. 그래서 3분의 2 루트 2분의 CD의 길이가 4 루트 6이다. 이렇게. 이 자리가 약분돼요. 이렇게 약분해주고 루트 3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니까 둘이 곱해주면 6 루트 3이죠. 6 루트 3이 2R이니까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3 루트 3이었을 거고요.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27 파이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이분의 S파이는 파이분의 27 파이가 돼서 파이가 약분의 1가 27이죠. 정답은 27입니다. 15번 AB의 길이가 6이고 AC의 길이가 8인 예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을 D, 점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반을 H라고 하자. 나는 여기 A2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12K의 값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보조선이 필요하니까 좀 보조선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BD를 그어줄 거예요. B하고 D를 연결해주고 여기 C하고 D를 이렇게 싹 연결해준다면 어때요?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똑같죠? 그러면 이 호 B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그쵸? 또 요 호 C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고요. 같기 때문에 그것에 그린 현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라고 둘 수 있죠. 그래서 요 현의 길이는 이렇게 같다라고 둘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 현의 길이를 하나를 A라고 둔다면 요만큼의 길이도 A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그럼 B라고 둘까요? B라고 둔다라고 해주고 우린 요 각을 세타라고 둔다라고 한다면요. 결국에 우리는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똑같이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이용할 거예요? 이 BD의 길이와 CD, 그쵸? 삼각형 ABD에서의 선분 BD의 길이와 그쵸? 이것이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삼각형 ACD에서의 선분 CD가 서로 같다. 요것이 서로 둘이 같다. 요 길이가 서로 같다.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길이가 같기 때문에 BD의 제곱과 CD의 제곱도 어떨 거예요? 서로 같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써주면
BD의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여기서 삼각형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66에 36 플러스 B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가지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쓴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와 또 똑같겠죠. 그럼 여기 전체를 봐야 돼요. A, C, D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88에 64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똑같이 써지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B 제곱이 똑같이 지워지고요. 그쵸?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64에서 36 빼요. 36을 빼주면 8, 28이죠. 그럼 28은 얘네가 계산해주면 12고요. 얘네는 16이죠. 넘겨주니까 4B 코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B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7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 A, D, 요게 직각삼각형이죠. 지금 요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여기가 직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B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죠. B분의 K인데 따라서 K라는 값은 B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에서 구한 7하고 어떤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따라서 K의 값은 7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12K는 12 곱하기 7이라서 84가 되죠. 정답은 84입니다. 수열의 합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 0에서 1까지 fx는 3 또는 1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그쵸? 일씩 똑같이 반복된대요. 그러면 요거의 값은 이랬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f의 루트 1이라는 값은 얼마예요? 지금 f의 1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1이고요. f의 루트 2라는 값은 얘는 요거에 의해서 f의 루트 2에서 빼기를 한 거와 똑같죠? 그럼 얘네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니까 3이겠죠. 그리고 f의 루트 3도 어때요? 루트 3도 f의 루트 3 빼기 1과 똑같으니까 얘네의 값은 얼마가 돼요? 3이죠. f의 누구예요? f의 루트 4라는 값은 f의 2랑 똑같고요. 그럼 얘는 f의 1과 똑같으니까 1이겠죠. 결국에 무슨 뜻이냐? 이 루트 fx 안에 루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루트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수의 제곱수면 1이고요. 어떤 수의 제곱수가 아니면 이렇게 3을 갖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의 루트 1, 그쵸? f의 루트 4, 그 다음에 f의 루트 9, f의 루트 16 요거밖에 없죠. 그쵸? 20까지는 요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보다 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시그마 계산하는데 여기 같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분의 요 전체 요것만 빼곤 다 3이니까 우리는 요 전체 값을 다 3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k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뺄 거예요. 누구요? 요것들을 안 됐으니까 요것만 뺄 거잖아요. 그럼 빼주면 3분의 3 1이었을 때요. 1 곱하기 f 루트 2 이렇게 이걸 뺀다는 얘기야. 근데 우린 이 값을 뭐라고 계산했어요? 3으로 계산했으니까 3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여기 더한 거에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누구요? 3분의 4일 때 그쵸? 루트 4일 때니까 4 곱하기 3 이것도 빼고요. 3분의 9 곱하기 3도 빼고요. 3분의 16 곱하기 3도 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더해줘야 돼요. 누구를 알고요? 3분의 1 곱하기 1 1은 1로 계산해야 되고요. 4도 1로 계산해야 되고요. 그쵸? 3분의 9도 1로 계산해야 되고요. 16도 1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더해준다. 그래서 전체 시그마 계산을 이렇게 해주고 잘못된 것들을 빼주고 원래대로 다시 더해주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주고 이건 시그마 공식이니까 2분의 20 곱하기 21 이렇게 되죠. 거기서 뺄 거예요. 3분의 얘네 계산해 주시면 다 이렇게 약분되네요. 그쵸? 3이 이렇게 약분되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이고요. 더할 거예요. 3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이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얘네가 약분돼서 210이고요. 마이너스 얘네 10이고 얘네 20이니까 30 플러스 얘네는 10이네요. 그러면 20을 빼는 거니까 190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보시면 수열 A에는 수학적 기납법의 정의예요. 그쵸? 수열 A에는 A의 원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이래요. 그쵸? 첫째 항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규칙이 성립이 될 때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0이고 그 합이 0보다 어떨 때? 5개의 합이 0보다 크다일 때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합은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해보면
일단은 여섯 번째 항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a의 5 마이너스 2 또는 2a5였을 수 있고 마이너스 2a5 플러스 2일 수 있어요. 그래서 a5의 범위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본 거예요.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a5 더하기 a6이라는 값은 a6이 이거니까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a의 5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얘가 0이에요. 그럼 따라서 a의 5는 뭐였을 거예요? 2인데 우리는 이 2라는 범위가 이 범위에 존재하지 않죠. 마이너스 2였을 텐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범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이 경우일 때는 a5 더하기 a6을 쳐주시면 3a의 5가 0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a의 5는 0이겠네요. 그럼 이거는 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범위에 있으니까 오케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때도 보면 a의 5 더하기 a6을 역시 해주시면 얘가 a6이니까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a의 5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그러면 a의 5 값이 2인데 이것도 2분의 1부터 1까지의 범위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건 a5가 0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는 a의 5가 0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럼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5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이렇게 갈 수 있죠. 이제는 0이 나오는 건 마이너스 2a의 4가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고요. 2a의 4가 0이었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2a의 4 플러스 2가 0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경우일 때 얘가 0이다 라고 풀어주면 a의 4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는 이 범위 내에 존재하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여기다도 a의 4 값은 얘가 0이니까 0이네요. 0도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범위에 있으니까 존재하죠. 여기다도 이 값이 또 0이다 라고 놓으면 a의 4가 1이고요. 2분의 1부터 1까지의 범위였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또 갈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다고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2a의 3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a의 3이라는 값은요. 계산해 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얘네는 여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범위에 없기 때문에 탈락이죠. 그 다음에 2a의 3은 0이에요 라고 들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이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들 수 있고 따라서 a의 3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요 경우일 때는 잘 보시면 a의 4가 음수예요. 지금 a의 5는 0이고요. 그쵸? 둘 다 음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더 간다고 해도 이것을 더 지탱해서 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a 이 값을 찾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2a의 2 마이너스 2잖아요.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a의 이 값이 되는 값은 또 음수죠. 그쵸? 그 다음에 이 a의 2가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a 이 값이 될 수 있는 게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a 이 값도 음수예요. 근데 a의 1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당연히 얘네를 5개를 다 더한다고 해도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는 안 돼요. 그쵸? a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놓고 푼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a의 이 값이 무조건 음수가 될 거고요. a의 1 값도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합이 0보다 크다라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거 해주시면 마이너스 2a의 3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a의 3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2분의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범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 0일 때 또 세 가지를 봐주시면 이 a의 3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고 해주면 a의 3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얘네도 어때요? a의 3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a의 4 값이 0이고요. 마이너스 1이면 a의 2 값이 될 수 있는 건 아까 전에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일 때 a 2 값이 될 수 있는 거 2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해보면. 그러면 결국 얘네도 어때요? 또 음수가 나오는 거죠. 얘도 음수고 a2도 음수고 a의 1값도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의 3은 0이다 라고 놓고 보면 a의 3은 0이고요. 이건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a의 3 플러스 2 값이 0입니다 라고 해주면 a의 3 값이 1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4일 때도 1일 때도 보시면 마이너스 2a 3 마이너스 2가 1입니다 라고 두시고 푸시면요. a의 3 값이 계산해 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3이라서 범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a의 3 값이 1이니까 따라서 a의 3은 2분의 1이고 이거는 범위에 존재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3 플러스 2가 1이다 라고 해주면 a의 3 값은 계산해 주시면 역시 2분의 1인데 이거는 범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a의 3 값이 될 수 있는 건 0이냐 1이냐 2분의 1이냐 이렇게 세 가지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또 세 가지를 가지고 할게요. a의 3 값이 될 수 있는 건 0이냐 1이냐 2분의 1이냐 이렇게 세 가지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일 때 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A 마이너스 2a의 2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고 놓고 푸시면 a의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0이 나오는 요때 보시면 a의 4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었고 a의 4가 0일 때였어요. 그쵸? 0일 때 0이었고 그쵸? a의 4가 0이고 a의 3이 0이고 그 다음에 a의 2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더했을 때 1까지 더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는데 어차피 a의 원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0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는 탈락이죠. 그쵸?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보시면 이 a의 이 값이 0이에요 라고 하면 a의 2는 0이 될 수 있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a의 1로 마이너스 2, a의 1,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a의 1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1부터 누구까지? 4까지 더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되니까 5까지 더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이 a의 1이 0입니다 해서 따라서 a의 1이 0이에요. 또 다 0이에요. 얘는 더했을 때 다 0이니까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2a의 1 플러스 2가 0입니다 라고 했으니 a의 1 값은 1입니다. 이거는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2a의 2 플러스 2가 0입니다 해주면 a의 2 값은 1이 되고요. 그럼 이것도 역시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죠. 마이너스 2a의 1 마이너스 2가 1이에요 라고 해주면 a의 1 값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서 등호가 없었죠? 첫 번째 범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등호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요. 이 a의 1 값이 1이니까 따라서 a의 1 값은 2분의 1. 이거는 범위 존재하니까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2a의 1 플러스 2가 1이다 라고 해주면 따라서 a의 1 값은 2분의 1이죠. 근데 이것도 범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a의 3인지 1일 때도 마이너스 2a의 2 마이너스 2가 1입니다 라고 해주면 a의 2 값은 계산해 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범위 존재하지 않네요. 안 되고요. 이 a의 2 값이 1입니다 해주면 a의 2 값은 2분의 1이겠네요. 그럼 이것도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a의 1 마이너스 2가 2분의 1입니다 해주시면 a의 1 값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5고요. 이거는 범위 없어서 안 되고요. 그쵸? 이 a의 1 값이 a의 1 값이 2분의 1이에요 라고 하면 a의 1은 4분의 1인 게 가능하죠. 범위에 존재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2a의 1 플러스 2 값이 2분의 1이에요 라고 해주면 a의 1 값은 4분의 3이 되고요. 이것도 범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이너스 2a의 2 플러스 2가 1이에요 라고 해주면 a의 2 값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해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의 2 마이너스 2가 2분의 1이에요 해주면 a의 2 값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요. 범위 없으니까 탈락이에요. 이 a의 2 값이 2분의 1일 때 a의 2 값이 4분의 1이고요. 그럼 이때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a의 1 마이너스 2가 4분의 1이에요 라고 해주면 a의 1 값은 마이너스 8분의 9고요. 범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a의 1 값이 4분의 1이니까 a의 1은 8분의 1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2a의 1 플러스 2 값이 4분의 1이니까 a의 1은 8분의 7 이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a의 2 플러스 2 값이 2분의 1이에요 라고 하면 a의 값은 4분의 3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1 마이너스 2가 4분의 3이에요 라고 해주면 a1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0이니까 범위 없어서 안 되고요. 이 a1 값이 4분의 3이에요 라고 하면 a1 값은 8분의 3 가능하죠. 마이너스 2a1 플러스 2 값이 4분의 3이에요 라고 해주면 a1 값은 8분의 5니까 이것도 범위에 있어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a1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따라서 내가 구한 a1 값을 보시면 a1은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그리고 8분의 1, 8분의 7, 8분의 3, 8분의 5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린 요들의 합을 구하라네요. 합을 구하면 1 더하기 2분의 1에 얘네 1, 얘네도 1, 얘네도 1. 그러면 4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9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보시면 두 함수 f랑 g가 있어요. 그래서 이 f 무한대로 간대요. 이 fx-3gx는 1에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올 때 gx는 무한대 발산하죠. 그럼 이렇게 발산한 애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발산하기 때문에 우린 얘네들로 나눠줬죠. gx로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2의 fx-3gx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gx분의 f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변도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숫자 꼴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애가 2분의 3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린 얘가 2분의 3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g로 나눠주죠.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분의 3fx 마이너스 1분의 g분의 4f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걸 수렴하는 애들은 어느 자리든 집어넣을 수 있었죠? 집어넣어 주시면 3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4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2분의 9에서 1을 빼니까 2분의 7분의 이렇게 약분해주면 6이니까 7이죠. 그러면 우린 이 자리가 약분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분의 요거니까 2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함수의 연속 19번도 보시면 리미트 다항 fx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분의 fx는 2를 만족시키고 함수 gx는 이것이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f1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x는 다항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차 함수일 텐데 보면 이게 무한대로 갈 때 2를 만족한대요. 그럼 얘는 최고차인 개수가 x제곱인데 그 개수가 2인 이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x를 내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둔다면요. 이 형태를 볼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3에서 보면 되죠. 그래서 극한값의 개념은 그 값이 아닐 때니까 2를 곱해주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x-3분의 이렇게 써줄 거고요. 이것은 3에서의 함수값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f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 값에 수렴한다는 거니까 얘가 3을 넣었던 0이니까 얘도 3을 넣었던 0이죠. 그러니 우린 이 값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x-3,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워주고요. 3을 집어넣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2에 3 플러스 k가 되는데 이 값은 우리는 요 fx가 결국 fx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2에 x-3 x 플러스 k 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넣으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0이라는 거죠.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fx는 2의 x-3의 제곱의 형태였을 거고요. f1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8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보시면 실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x와 함수 fx 2x 플러스 3 플러스의 절대값 x-1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최고차인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에 대하여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h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요 fx 그래프를 잘 보시면 fx는 두 가지 형태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네가 그대로 나오죠. x-1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3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가 1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그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1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나눠지죠. 1을 기점으로 1을 집어넣으면 다 5를 지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그쵸?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여기 4를 지나는 이렇게 그래프지고요.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조금 더 가파른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3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0,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얘는 0,0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예요. 그럼 얘네는 보시면 이렇게 평행하면 몇 개예요? 만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거나 얘보다 더 누워지면 얘보다 이렇게 평행한 것보다 더 누워지면 어때요?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평행할 때가 m이 1일 때죠. 그리고 역시 얘랑 평행할 때 이렇게 평행해요 라고 하면 얘가 m이 3일 때거든요. 걔보다 더 어때요? 가파르면 만나죠. 따라서 우리는 그 gm이라는 애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m이 만약에 1하고 3 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1하고 3 사이에서는 만나지 않아요. 그쵸?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지만 m이 1보다 작거나 또는 m이 1보다 커요. 그쵸? 3보다 커요. 그럼 그때 만나는 교점이 1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gm이라는 애는 무슨 뜻이야?
GM이라는 애는 M이 누구일 때요? 1하고 3에서 불연속이죠.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GX라고 해주면 GX는 X가 누구? 1하고 3에서 불연속이에요. 3에서 불연속인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곱함으로써 실수 전체 집합 연속이래요. 근데 HX는 최고차계수 1인 2차 함수를 했죠. 그러면 둘이 곱함으로써 값을 좌우칸 우우칸 함수값을 같도록 만들어 버리는 값은 0밖에 없다. 따라서 HX는 x-1과 x-3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럼 1 넣으면 0이고 3 넣으면 0이니까 얘는 좌우칸 우우칸 함수값이 다 0이기 때문에 우리는 곱해봄으로써 다 연속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h에다 5를 집어넣어 주시면 4 곱하기 2가 되고요. 8이죠. 정답은 8입니다. 미분계수와 도함수 2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모에다 1 넣으면 0이니까 분자에도 1 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0이죠. 그러면 f1 빼기 g의 1 값은 0이 되고요. 그리고 f1 값과 g의 1 값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빼기 f의 1 더하기 g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모양을 맞춰서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의 1 빼기 x-1분의 gx-g의 1은 5 이렇게 쓸 수 있어서요. 이거는 f'1 마이너스 g'1 값은 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와 식을 두 개 찾아낼 수 있어요. 가를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도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전에 f1 값하고 g1 값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에서 x-1분의 fx 더하기 gx에 이 f1 값을 하나는 f1, 하나는 g1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짝지를 지어주시면 리미트 x 1로 갈 때 x-1분의 fx-f1 더하기 x-1분의 gx-g1 값은 7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 f'1 더하기 g'1 값은 7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린 더 가에서 뭐를 찾았어요? 가에서 f1 빼기 g'1 값은 5라는 걸 찾았죠? 그 둘을 더해주시면 이 f'1 값은 뭐라는 거 알아요? 12가 되고요. 따라서 f'1 값은 6. 그러면 g'1 값은 5라는 거, 5가 아니죠. 얼마를 빼야지 5가 돼요? 1을 빼야지 5가 되니까 1이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것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a는 b 곱하기 g1일 때 a,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요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값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일단 1 넣으면 0이니까 얘한테 1 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0이죠. f의 1-a도 0이 돼야 되니 따라서 f의 1 값이 누구랑 똑같대요? a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g의 1 값하고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요 값이 결국엔 f'1이라고 할 수 있고요. f'1 값은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b 곱하기 g의 1인데 우리는 그 b의 g의 1의 값이 누구랑 똑같았어요? a였죠. 그러니까 결국 a, b의 값은 f'1과 똑같다. f'1 아까 전에 뭐라고 찾았어요? 6이라고 찾았으니까 이 값은 6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도 보시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gx는 절대값 x-a fx가 x는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 함수 gx의 극대값이 32일 때 f의 4값은 이랬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얘네가 무슨 뜻이에요? 3차 함수요. 3차인데 절대값을 씌웠죠. a가 꼭 지나요. 맞죠? a가 반드시 지나는데 3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3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얘네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을 때 그렇죠? 요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얘네가 접어서 올라간다면 접어서 그려진다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겨서 여기는 둥구니까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고요. 얘네는 미분이 가능해지고요. 여기가 뾰족하니까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fx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x-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x-3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구나까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x를 보시면 gx가 절대값을 취한 것의 극대값이 3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의 극대값이 우리는 여기가 32예요.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원래식
절대값이 없이 봤을 때 요렇게 생겼죠. 요게 절대값이 없었을 때고 여기가 a고 여기가 3인데 우리는 그럼 요 절대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32구나 요렇게 찾을 수 있고요. 우리는 얘가 접하기 때문에 길이의 b가 지금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뭐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6 플러스 a구나 요거까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2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요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a의 제곱 x-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요걸 집어넣는 거죠. x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3분의 6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 3분의 6 플러스 a 마이너스 3을 해주면 그 값이 마이너스 32예요.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해주시면 3분의 6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6 마이너스 2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a 마이너스 3이죠. 3분의 3이라는 건 3분의 9니까. 그쵸?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럼 얘네를 2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4라고 나오죠. 4라고 나오고 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그쵸? 그쵸?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3분의 a-3은 마이너스 3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도 제곱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이고요. 그쵸? 그러면 이거 3 계산해 주면 3의 세제곱분의 a-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그러니 a-3의 세제곱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그쵸? 8 곱하기 27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결국 마이너스 6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a가 3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당연히 음수란 뜻이에요. 따라서 a-3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a는 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줘서 찾아주시면 결국 이걸 집어넣어 주시면 fx의 값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f의 4를 집어넣은 값은 7 곱하기 1이니까 7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접선 문제도 가시면 접선 문제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에 있는 점 0,0에서의 접선과 y는 x, fx 위에 있는 점 1,2에서의 접선이 일치할 때 f' 값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향을 세워주시면 우리는 0,0에서의 접선을 먼저 세워주시면 y는 미분에서 0을 집어넣는 게 저 기울기고요. x-0 플러스 f의 0인데 0,0이라고 그랬으니까 0,0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fy는 그 접선은 y는 f'0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의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또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해주죠. 미분해주면 fx 더하기 x의 fx f'(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기울이니까 f1 더하기 f'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점 1,2라고 했으니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원래 시계다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1,1을 대입해 주시면 2는 f1, f1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2 플러스 f'1이 결국에 얘가 기울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식을 써주시면 y는 2 플러스 f'1이 기울기고요.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y는 2 플러스 f'1에 x-2 플러스 f'1 플러스 2 이렇게 써지니까 결국 정리 한번 더 해주시면 2 플러스 f'1의 x 그쵸? 플러스 f'1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요 그래프가 우리는 얘하고 뭐 한대요? 일치한대요. 얘하고 얘가 일치한대요. 그러면 결국엔 기울기 f'0이라는 기울기는 2 플러스 f'1과 똑같은 거고요. 0이죠. 그 y절편은? y절편이 0인데 그것이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f'1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f'1이 0이래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결국 따라서 f'0 값은 얼마라는 수가 알 수 있어요? 0이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위에 있는 점 0,0이니까 이것도 대입해 주시면 f0 값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것은 f0은 0이라는 거 알아요. f1은 2라는 거 알아요. f'0은 0이라는 거 찾았어요. f'1도 0이라는 거 찾았죠. 그럼 우리는 fx가 3차 함수라고 했으니 찾아주시면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f'0 값이 0이니까
x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f의 0값도 0이니까 누구도 없어요. 상수항도 없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까지 쓸 수 있죠. f' 0값은 0이 아니라 여기다 0이었으니까 2네요. 2. 그쵸? f' 0값은 여기가 2예요. 2. 그러니까 플러스 2x겠죠. x항의 개수는 2여야 돼요. 그쵸? 미분에서 0 넣은 값은 다른 애들은 날라가고 1차항만 남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게요. f1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2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시면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고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시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2는 0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 값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a 플러스 2b 값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배를 해줘서 빼주신다면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b는 2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까지 찾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값이니까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f'의 몇을 구하래요? 2를 구하랬죠? 그럼 2를 집어넣어 주시면 4, 6, 4, 24 플러스 8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최대치수도 보시면 24번 볼게요. 닫힌 구간 0부터 3에서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의 최대값이 12일 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할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라고 쓸 수 있고요.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형이 오른손이 올라가는 이렇게 3차함수 개형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근데 이 그래프를 0부터 3까지 잘랐으니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요? 요 1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f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6 플러스 9 플러스 a의 값이 12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우린 여기까지가 4니까 따라서 a의 값은 8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방부등식과 미분을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fx 플러스 f'x의 절대값이래요. 이거일 때 fx, gx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의 0값하고 g의 0값은 똑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g의 0값이 0이랬으니까 집어넣어주시면 f의 0 플러스 절대값 f' 0값 이건데요. f의 0값도 이것도 0이랬어요. g의 0값도 0이라고 그랬고요. 따라서 우리 이게 0이니까 f' 0값도 역시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다. 근데 f' 0값도 0이고 f의 0값도 0이라는 것은 결국 얘네는 0이라는 점에서 x는 0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접하는구나. 접한다. 요거까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차함수 fx가. 그쵸? 그 다음에 fx는 0은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고요. fx는 4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3개이다. 4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래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fx 그래프는 0에서 접한다고 그랬고 양의 실근을 가지니까 양의 실근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접하도록 그려지면서 양의 실근을 가지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fx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이거의 절대값을 취해 주시면 이렇게 써지는 게 절대값의 그래프일 거고요.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것이 4래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3개가 있는 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y는 4겠죠. 그러니 요 점이 4, 요 점에서의 극대값이 4구나. 그러면 원래 있던 요 fx의 함수에서 여기 극소값이 결국 누구다? 마이너스 4였겠구나 라는 것까지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fx를 찾으려면 fx 찾아낼 수 있죠. fx는 최고차항 개수 1인 함수였으니까 x제곱에 x-알파를 가지고 있고요. 우린 요거의 길이의 비가 맨날 2대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접할 때. 그러니 2대1이니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2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에다가 3분의 2 알파를 집어넣어 주시면 9분의 4 알파 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알파가 되죠. 이것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4 이렇게 약분해죠. 그 다음에 갖다 곱해주시면 알파의 세제곱이 27이 돼요. 따라서 알파의 값은 3이구나까지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x의 제곱에 x-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g의 3값이에요. g의 3값은 결국 f의 3값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f' 3값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f의 3값은 0이네요. 그 다음에 f' 3의 절대값을 취해주시면 되니까 f' x를 구해주시면 곱미분할게요. 이 x 써주고 x-3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f' 3을 집어넣어주시면 얘가 0이니까 9만 남죠. 절대값이어도 9네요. 그래서 9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문제 26번도 보시면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됐을 때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t는 2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 우리는 얘네를 뭐 할 수 있어요? vt를 3t로 묶으면 t-2가 되죠. 그래서 t가 누구일 때? 2일 때 0이 되고요. 역시 그때 운동방향이 바뀌죠. 0부터 2까지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3이고요. P가 출발 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그 값이 뭐라고요? T가 2일 때 말하는 거죠? P의 위치는 마이너스 4이다. 자,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원점에서 출발했고 0부터 2까지의 나는 위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속도를 정적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2부터 0까지 8 마이너스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나의 위치는 마이너스 4이다. 니은도 맞는 말이게 됐네요. 자, 디귿도 보시면 t가 0일 때부터 가속도가 12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8이다 라고 있어요. 그럼 가속도를 찾아주면 a의 t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6t-6이 12가 된대요. 따라서 6t의 값은 18이 되니까 t는 3이에요 이거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0부터 2까지. 근데 우리는 0부터 누구까지? 3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얘는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을 따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뭘 붙여서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2부터 3까지는 그냥 그대로 3t제곱 마이너스 6t를 정적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거리죠. 거리는 면적처럼 생각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요거는 이 x축하고 딱 만나는,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이니까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6분의 2의 차이가 2니까 2의 세제곱 8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이렇게 공식 써주시면 되고요. 얘네는 공식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적분을 해주시면 지곱에 3부터 2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계산해주시면 3, 2, 6, 4고요. 얘네 계산해주시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고 4 더하기 4가 돼서 8이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27번도 보시면 최고차항 정적분의 활용 파트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2, f2에서의 접선 gx가 y는 fx와 원점에서 만난다.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는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얘네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얘네는 1차 함수예요.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는 당연히 fx랑 관련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 요 면적을 어떻게 쓰면 돼요? 0부터 2까지 gx 마이너스 fx의 dx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그냥 gx 빼기 fx 식을 찾으면 되잖아요. 만나는 교점을 보시면 0하고 2에서 두 번 만나는 거죠.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근데 최고차항 개수는 fx랑 관련이 있는데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누가 붙어 있어요? f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뭘 붙이면 돼요? 3이라고 붙이면 되고 x가 한 번, 2가 몇 번? 두 번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정적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적분은 그대로 전개해가지고 적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개를 해주셔야 되죠. 그쵸?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적분해주시면 적분할게요. 적분해주시면 4분의 3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을 2부터 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집어넣어 주시면 2의 4제곱이 16이니까 약분해서 12 마이너스 83, 84, 32 그죠? 32 해주시고 플러스 64, 2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4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도 보시면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를 fx는 x-a, x-b라고 하자. 0부터 a까지 정적분의 값이 6분의 11, 0부터 b까지 f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결국에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0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x축이. 그쵸? a랑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부터 a까지 여기가 6분의 11 이런 뜻이고요. 0부터 b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이 요거란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8 그쵸? 요 넓이랑 요 넓이의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이잖아요. 그럼 이 값은 0부터 b까지 fx의 dx의 값에서 뭐 해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죠. 누구를요? a부터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fx의 dx의 값을 구해줘서 그래서 무슨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절대값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넓이니까 여기죠. 밑에 있잖아요. 0부터 a부터 b까지 밑에 있는 게 자명하니까 이것의 절대값 처리를 해준 게 바로 넓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6분의 11 해주셔서 절대값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럼 6분의 얼마가 돼요? 2 곱해주고 2 곱해지니까 16 8이 16에다가 11 더하니까 27이니까요 마이너스를 떼어준 거예요. 그럼 약분해주시면 2분의 9가 되죠. 정답은 2번. 29번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f의 0은 0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1-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를 만족시킨다. 두 곡선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x 6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4s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차 함수 f의 0값은 0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에다가 잘 집어넣어 주시면 요게 무슨 뜻이냐면 f의 1-x 플러스 f의 1 플러스 x는 0이잖아요. 따라서 얘네는 요 fx의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서 1, 0에 대한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죠. 점대칭 도형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f의 1 값도 0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의 1도 0이고 여기서 점대칭 도형이에요. f의 0 값도 0이잖아요. f의 0도 0이니 우리는 f의 누구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도 0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요. 3차 함수가 지금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누구란 얘기요? 1, 0에 대해서 점대칭인 도형인데 우리는 0, 0을 지난다는 것도 아니까 이렇게 찾아서 2, 0도 0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대칭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점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찾아넣으셔도 돼요. x에다가 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f의 0은 마이너스 f의 2가 되니까 얘가 0이니까 f의 값도 0이겠구나. 그리고 f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f의 1은 마이너스 f의 1이랑 똑같으니까 넘겨주면 이 f의 1이 0이니까 f의 1 값도 0이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도 상관없습니다. 꼭 점대칭인 걸 몰라도 그쵸?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세 점을 알았으니까 fx식을 쓸 수 있고요. fx는 x의 x-1, x-2인 식이고요. 결국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의 그래프랑 저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지금 y는 마이너스 6x제곱이랑 만나는 요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교점을 먼저 찾아야겠죠. 3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6x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는 x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인수분해 해주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의 넓이를 구해 주시는데 하나는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고요. 하나는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어차피 연립해 놓은 게 요거니까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의 dx일 거고요. 누구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저거에다 부호가 붙은 이렇게 바뀐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면적을 구하라는 건 누가 위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와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더 위에 있고 어디가 더 아래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헷갈려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구간을 나눠서 각각을 정적분 해주시고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음수가 나온다면 무슨 처리? 절대값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대신에 구간을 꼭 나눈 거를 따로따로 해줘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넣어주시면 4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이 되고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플러스 0 집어넣으면 다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 플러스 4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없어지시고 이렇게도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럼 2분의 1이네요. 정답 2분의 1. 이게 S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4S의 값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2가 되네요. 정답은 2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속도와 거리로 30번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선 PT가 누구랬어요? 이렇게 VT 그 속도의 식이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이다. 시각 t는 k에서 점 p의 가속도가 12일 때 시각 t는 3k에서 4k까지의 p가 움직인 거리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가속도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2t 제곱에 플러스 24t가 되고요. 이 값이 12래요. 그럼 한쪽으로 12를 다 마이너스 12를 다 약분해도 되겠죠? 그럼 t 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1은 0 그쵸?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떼어줬으니까 그러면 t-1의 제곱은 0이 되고요. 따라서 t값은 1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 k의 값이 결국 k의 값은 1이구나 라는 걸 나올 수 있고요. 3부터 몇 가지? 4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그러면 vt를 잘 보시면 마이너스 4t 제곱을 묶어주시면 t-3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생겼냐면 0하고 3이면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나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3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그럼 여기를 면적을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에 3부터 4까지를 정적분 해줄 건데 밑에 있기 때문에 값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리니까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죠. 아니면 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마이너스 값에다가 절대값을 처리해줘도 상관없어요. t 4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4t 세제곱이 4부터 3까지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4의 4제곱 빼기 여기도 4의 4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81 플러스 27에다가 4를 곱하면 7, 4, 28, 10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똑같이 없어지고요. 계산해 주시면 27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도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 VT가 VT는 4T-10이다. 점 P의 시각 T는 1에서의 위치와 P의 시각 T는 K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상수 K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처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죠. 처음 위치가 그쵸? T에서의 T1 위치와 시각 T는 K에서의 위치가 처음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위치를 구하는 식은 뭐 했어요? 처음 위치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주어진 구간부터 주어진 시간까지. 그쵸? 0부터 그 움직인 시간. 그쵸? 움직인 시간까지 요거를 속도를 정적분 해주시면 그게 바로 위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의 위치와 K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처음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처음 위치를 똑같으니까 똑같이 안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4t-10을 정적분 해주는 거와 0부터 k까지 4t-10을 정적분 해주는 값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적분 해주시면 2t제곱 마이너스 10t의 1부터 0까지의 값과 2t제곱 마이너스 10t의 k부터 0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1 집어넣어 주시면 2 마이너스 10은 2k제곱 마이너스 10k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쪽을 넘겨주시면 2k제곱 마이너스 10k는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k제곱에 2로 약분할게요.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인수분해 해주시면 k-1, k-4는 0이다. 따라서 k는 1 또는 4인데 1이면 똑같은 시간일 때고 k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이 아니죠. 4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